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평소처럼 걸었고 밥도 잘 먹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이미 몸에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설마 하고 넘겼을 뿐.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동안 몰랐던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따라 숨이 차고 피곤하고 어지러운 분, 이유 없이 팔, 어깨, 턱이 당기고 저린 분, 자주 자다 깨거나 새벽에 가슴이 답답한 분,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심장을 살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 최영도 씨는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왼손이 얼얼하고 숨이 약간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렇지 뭐. 그는 그렇게 넘겼고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최영도 씨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본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아무 경고 없이 혹은 미세한 경고를 놓친 채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병은 소리 없는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도 분명한 증상도 없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분명히 지금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무시할 뿐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팔이 자주 저리거나 어깨가 묵직하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다. 이 모든 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도와달라는 신호를 여러 방식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깁니다. 심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위험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은 심장병의 끝단계입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작고 사소한 신호들이 있었지만 무시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될 리가 있어요? 며칠 전까지 멀쩡했는데. 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기관입니다. 10년 이상 쌓여온 혈관의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질 뿐이죠.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는 최근 50대 이하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40대 후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성재 씨는 평소에 특별한 병력 없이 건강했지만 야간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럽고 팔이 저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장병은 나이, 체형, 생활 패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씩 무시하고 지나친 몸의 이상들이 그 기회를 만들 뿐이죠. 더욱 무서운 건 이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가 가능한 시간은 정말 짧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한두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열지 않으면 심장근육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 혹은 평생 후유증입니다. 요즘 따라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숨도 좀 찬 것 같고 팔이 저리기도 하고 근데 병원 가기엔 좀 애매해.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갈 만큼은 아니지만 이상한 느낌을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애매한 느낌이 사실은 심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아서
조금만 기능이 떨어져도 온몸에 다양한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은 평소와 다른 감각입니다. 첫 번째 신호 별 일 아닌 듯한 어깨, 팔, 턱 통증.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어깨, 팔, 심지어 턱까지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뻐근하거나 저린 느낌 또는 턱이 묵직하게 아픈 증상은 심장에서 뇌로 향하는 신경들이 통증을 왜곡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70대 초반 여성 이영숙 씨는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왼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요즘 너무 뻐근해서 50견이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관상동맥 협착, 즉 심장 혈관이 좁아지며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냥 파스만 붙이고 넘겼다면 며칠 내에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숨이 가쁘고 피곤함이 일상이 됐다. 예전엔 한두 정거장쯤은 걸어 다녔는데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가 온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지치고 숨이 찹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하다거나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역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식은땀, 끈적한 땀 이상하게 자주 난다. 심장은 혈액만 순환시키는 게 아닙니다. 체온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심장이 이상을 겪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땀이 흐르거나 겨울인데도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신체가 위기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심근경색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땀이 너무 나서 이상했죠. 이 말 심장병 진단받은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네 번째 신호 잠을 자도 머리가 멍하다. 최근 들어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면 심장과 뇌 사이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도 불립니다. 뇌는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라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혈액을 잘 보내지 못하면 뇌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집중력 장애일 가능성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밤에 자주 깨고 불안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평소보다 심박수가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잠들기 힘들고 자주 깨는 패턴도 심장 문제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불면증이나 불안장애로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반응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을 퍼즐처럼 이어붙이면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괜찮겠지 라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너무 평소 같아서 병원 갈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라도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르다면 그건 몸이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 돌연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크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지나친 경고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어르신들의 인생이 나뉘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쪽과 신호에 응답한 쪽으로요. 살에 늘 있는 어지럼증인 줄 알았습니다. 울산에 사는 73세 김윤기 어르신은 3개월 전부터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라 그렇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벽을 짚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가슴도 갑갑했지만 잠깐 쉰 후 다시 일어나셨고 그냥 기운이 떨어졌나 보다 하며 이틀을 더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사이 그의 심장은 이미 손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김 어르신은 집 안에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간 후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심부전. 이미 심장 기능의 35%가 저하된 상태였고 이후로는 심장약과 소량의 이뇨제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몸이 되셨습니다. 그냥 한번 검진을 받았더라면 가족은 계속해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했습니다. 평소에도 있던 증상이 사실은 심장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 뒤늦게 깨달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살에 이 가슴이 답답한데 날이 더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9세 박정자 씨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종종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특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면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니까 마스크 때문이니까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며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텃밭을 돌보다 갑자기 팔에 통증이 번지고 땀이 비오듯 흐르며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에서는 심장혈관 두 곳이 90% 이상 막혀 있는 상태라고 했고 곧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증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덥고 숨찬 거지 그게 심장 때문이라고는. 심장은 이렇게 명확한 증상이 아니라 애매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아프다고 느낄 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에 산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경기도 여주에 거주하는 70세 고윤섭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겪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간 지속됐지만 병원을 찾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췄고 다행히 옆에 있던 손주가 119를 불러 응급조치를 받아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의식을 회복하는 데 3일이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이었고 이미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이후로는 무리한 외출은 어려워졌고 가벼운 산책조차 호흡 보조기 없이 하기 어려운 몸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모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설마 심장이 멈출 줄은.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귀찮아서, 나이 때문이라고 넘겨서. 심장질환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방심 속에서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합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병원에 가기 전 당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법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심장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니 한 문장 한 문장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숨이 차는 기준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장 쉽게 심장 기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계단 오르기 테스트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계단 2층 정도를 올라갑니다. 숨이 지나치게 차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또는 올라간 뒤에 심장이 뛰는 게 1분 이상 가라앉지 않는다면 심장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체력 탓으로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숨이 차는 것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한 번쯤은 심장 관련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은 하루 중 아침에 가장 많이 무리합니다. 기상 후 한두 시간 사이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상 직후 가슴이 묵직하고 불쾌한 느낌이 든다.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이 온다. 식사도 안 했는데 땀이 많이 나거나 피곤하다. 팔, 목, 어깨가 당기듯 불편하다. 이런 증상은 심장이 신체의 움직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정도는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3. 밤에 깨는 이유, 그냥 나이 탓일까요? 잠을 자는 도중 자주 깨는 현상, 또는 새벽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험. 이걸 많은 분들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심장 박동의 불규칙, 혈압의 급변, 심장 부정맥 같은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잠든 지 2~3시간 후 자주 깬다. 새벽에 목이 타고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든다. 이유 없이 불안감이 올라오고 가슴이 빨리 뛴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간이 아닌 야간에 반복되는 불편함,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심장을 지키는 하루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갑작스러운 동작은 심장을 놀라게 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항상 동작을 느리게 하고 먼저 깊은 숨을 내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15분 햇볕 받기. 햇빛은 비타민 D를 생성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장병 위험도 낮춥니다. 매일 아침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팔뚝이라도 햇볕에 노출해 주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식사 후 30분은 심장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눕거나 바로 잠들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식후에는 가볍게 실내를 걸어 다니거나 앉아서 TV를 보며 쉬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줄이고 물은 조금씩 자주. 심장은 염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5. 이건 무조건 병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슴 중앙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 팔, 어깨, 턱 등으로 통증이 번진다. 갑작스럽게 식은땀이 쏟아지고 어지럽다. 숨이 가빠지고 불안감이 급격히 올라온다. 의식이 흐릿하거나 쓰러질 뻔한 경험이 있다. 이런 증상은 심장질환의 중대한 징후일 수 있으며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조기 진단은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심장은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심장을 조용히 지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매일 조금씩 심장을 망가뜨리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특별할 것 없지만 그만큼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1. 밥을 빨리 먹는다. 음식을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당과 혈압을 갑자기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사 중 숨이 차거나 식후 갑자기 피곤해지는 경험이 있다면 이미 심장이 무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입을 20번 이상 꼭꼭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심장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2. 식사 직후 소파에 눕는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피곤해서 소파나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는 소화기관에 많은 혈액이 몰리는 시간이고 심장은 이때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눕거나 잠들면 혈류가 갑자기 느려지고 심장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식사 후 30분은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휴식하는 시간으로 정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만 쓴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움직일 기회를 생활에 끼워 넣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1, 2층은 계단 이용하기, 버스 한 정거장 일찍 내리기, 아침에 TV 보며 제자리 걷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심장은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점점 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은 퇴화합니다. 4. 짠 음식을 좋아한다. 된장국, 김치찌개, 젓갈, 반찬, 국물. 이 음식들은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지만 매일 같이 섭취하면 소금 섭취량이 치솟습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피를 내보내야 합니다.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젓갈과 김치는 작은 접시에 담아 소량만. 간을 하지 않고 먹는 습관이 아니라 양을 줄이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5.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율신경은 심장박동, 혈압, 혈관 수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자기기 사용은 이 균형을 깨고 심장의 리듬에 혼란을 줍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심장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심장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수면 준비 습관입니다. 6. 불안하거나 욱하면 참는다. 화를 억누르고 쌓아두는 것도 심장에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말하지 않고 눌러두는 것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나누세요. 심장은 마음의 상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7. 증상이 있어도 병원 가는 걸 미룬다.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 내일 가보자 하고 미루는 사이 심장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질환은 느리게 시작하지만 빠르게 악화되는 병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병원에 가야 할 정확한 시점입니다. 확인을 위해 병원에 가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전부 고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심장은 참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는 소리 없이 버티고 무너질 땐 갑자기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내 몸을 살필 수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그 어떤 예방보다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내 몸을 살필 수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그 어떤 예방보다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건강해질 때 그 하루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꿔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정보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